행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예 생판 처음 보는 단어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 수업을 하는 것 중에서 고등 선행을 했어도 행렬은 너네 작년부터 생긴 거거든요. 원래는 없다가 2017년에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난 건데 여기가 원래는 되게 까다롭고 복잡한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행렬이 나와서 붙은 걸 보면 되게 쉬운 부분만 나와가지고 오히려 여기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땡큐를 할 정도로 간단한 내용이니까 빨리 짚고 다시 처음부터 복습을 합시다. 그래도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한 번 본 거랑 두 번 본 거는 또 느낌이 다르니까 지난번에 뭐 예전에 한 번 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보는 거랑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레인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행렬. 자, 행렬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행렬의 정의를 내리면 되게 단순해요. 어떠한 숫자들을 괄호를 해가지고 여기 어떤 숫자들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열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A, B, C 이런 식으로 숫자를 괄호해가지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숫자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행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행과 열이라는 말 자체가 뭔지는 알잖아요, 맞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행과 열 이런 것들은 뭐를 행과 열이라고 해요? 이렇게 가로로 있는 애들을 행들이라고 부를 거고요. 세로로 있는 애들을 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행이 먼저, 열이 먼저예요. 그럼 이거 행이 몇 개예요, 얘들아? 행이 2개, 열이 몇 개? 3개. 그래서 이거를 2 곱하기 3 행열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행열의 수를 곱하기로 해가지고 뭐 2x3 뭐 이런 식으로 유식하게 쓸 수는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2 곱하기 3이라 할게요. 자, 이건 뭐라고 할 수 있겠어? 행과 열이 몇 개 있다? 행이 몇 개? 2개. 그 다음에 열이 2개. 그러면 뭐 좀 있어 보이게 말을 하자면 2x2 뭐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 쓰면 있어 보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2 곱하기 2 행열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렬의 성분을 가지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행과 열의 개수가 다른데 이렇게 만들면 행과 열의 개수가 같죠? 맞지?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각형 중에서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그래서 이것들을 직사각형열들이라고 부를 건데 행과 열의 수가 같은 경우를 정사각형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정사각형열. 그리고 행과 열의 개수가 2개니까 2차 정사각형열이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3차 정사각형열은 뭐겠어요? 1, 2, 3, 1, 2, 5, 0, 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제 3차 정사각형열 3 곱하기 3이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되겠죠? 자, 그래서 행과 열이 뭔지 이해되겠죠? 행열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행열의 상등. 자, 행열이 서로 같다라는 말이 나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열에 속해 있는 성분들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봐봐. 어떠한 행열을 A라고 표시를 할게요.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도 하나, 둘, 쭉 해서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을 갖추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성분은 1행 1열의 존재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2행 1열. 여기는 3행 1열. 맞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1행 2열에 있는 거죠. 맞지? 그래서 행과 열 순서를 잘 봐. 번호를 매길 거예요. 여기 있는 애를 A에 1, 1이라고 할 거예요. 1행 1열에 있다. 그럼 여기 있는 건 뭐라고 부르겠어요? 2행 1열에 있으니까 A에 2, 1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가 뭐 n번째라고 하면은 A에 n에 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맞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하겠어? 1행에 2열이니까 A에 1, 2 이렇게 쓸 거고 맞죠? 여기는 A에 1, 3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 n개가 있다. 지금 여기는 뭐라고 써요? A에 1에 n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되겠지? 그래서 이게 i행 J열에 있는 애를 성분 A에 I, J다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냥 쓰는 기호니까 기호를 저렇게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행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할 건데 행열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걸 말하는 거야? 행렬의 성분이 동일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행렬이 같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예를 들어 A, B, C, D라는 행렬이 있는데 이게 행렬이 B가 뭐 4, 5, 1, 3이라고 치면 당연히 행렬이 A랑 B가 같으려면 뭐가 성립을 해야 되겠어? A가 4가 돼야 되고 B가 5가 돼야 되고 C가 1이 돼야 되고 D가 -3이 되면 A랑 B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성분이 동일하니까 같은 행렬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가 일단 성분이 동일하기 전에는 뭐랑 행과 열의 개수 또한 같아야지만 같은 행렬을 보겠죠. 성분의 개수가 다른데 여기는 뭐 2행 3열인데 여기는 3행 2열이다. 그럼 같은 행렬이 나올 수가 없죠. 위치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행렬이 서로 같으려면 일단은 n/m 해서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끼리 성분이 쉽게 말하면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값들이 같으면 같은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렬의 상등이라고 부를 겁니다. 상등은 이제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서로상 같을 등자에서 서로 같다라는 표시를 상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행렬을 왜 배우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원론적인 내용으로 가자면 복잡하고 행렬은 원래 어려운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복소평면이라든지 아니면 기하와 벡터라는 것의 기초가 되는 학문인데 여러분들이 기하를 뭐 그렇게 깊게 들어가가지고 막 복소평면까지 배우고 뭐 그런 일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막 벡터를 배우고 이런 건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하고 나면 남는 게 사칙연산밖에 안 남아요. 행렬의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시킬 겁니다. 즉 행렬끼리 뭐를 더하고 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봐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다 치자. 그럼 안 가르쳐줘도 다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건 뭐랄까? 그냥 더하면 0, 5, 9, 5 쓰면 돼요. 그냥 성분끼리 더하고 맞죠? 빼기는 빼면 돼요. 빼면 2, 1, 1, 5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성분끼리 더하고 빼는 거 맞죠? 그러니까 애들 장난 같은 거 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렬끼리 곱셈은 그렇게까지 단순하지 않죠. 왜? 수랑 수의 곱이 아니라 행렬과 행렬의 곱이기 때문에 얘들은 사실상 벡터라고 불리는 애들의 구성 요소들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을 쓸 수는 있지만 우리한테는 그 내용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으니까 그래서 곱하는 방식만 배우고 그냥 곱하기 하는 것만 어떻게 하는지 하고 넘어가겠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조금 이따 사칙연산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끼리 성분의 개수가 같은 행렬끼리 더하거나 빼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을 그냥 더하고 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연산을 할 거고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행렬이 자 3-1, 4, 2라는 행렬이 있어요. 여기다가 3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실수배를 한 거죠. 뭐 3a 이런 거잖아. 맞죠? 맞지? 그러면 실수배를 했으면 당연히 이거 안 알려줘도 알겠죠. 뭐 되겠어? 9, 3, 12, 6 이렇게 될 거야. 그냥 각 성분에 3을 다 곱하라 이 말인 거니까 실수배도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더하기 빼기 했으니까 곱하기가 나올 건데 나누기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나누기는 불가하고요. 곱하기를 할 건데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자, 그래서 행렬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행렬을 한 거는 행렬의 덧셈, 뺄셈을 했는데 맞죠? 물론 실수를 했지만 이 덧셈, 뺄셈에 대한 연산 법칙은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죠. 뭐가 있죠? 행렬의 덧셈, 뺄셈 그냥 덧셈, 뺄셈의 교환 법칙도 있고요. 맞지? 그 다음 뭐도 있어요? 결합 법칙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 분배 법칙도 있고요. 분배 법칙은 실수배에서 이렇게 분배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렬을 계산할 때 덧셈에 대한 법칙들 저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당연히 적용시킬 수가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건 말 안 해도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한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식이냐면 일단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유형 1번 1114번 자, A에 자 말을 이해를 해야 돼. I, J 성분 분이 A의 I, J를 이렇게 쓰자입니다.
i제곱 플러스 j 마이너스 1로 계산을 하재요. 자, 말만 이해를 잘 하면 돼요. 여기서 이 행렬 A가 뭐라고 돼 있다?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성분이 행과 열이 두 개로 같은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성분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적혀있는 행렬이 A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A라는 행렬의 성분 IJ라는 성분, 자, A의 IJ가 뭘 뜻한다고? 여기가 뭐? A의 1, 1이고요, 맞죠? 그럼 여기가 뭐겠어? A의 1, 2고요. 여기는 A의 2, 1, 여기는 A의 2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오케이? 자, 그럼 A의 1, 1은 뭘 찾는 거예요? A의 1, 1은 I에다가 1, J에다가 1을 넣어라 이 말이야, 여기서. 그럼 여기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성분은 1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의 1, 2 성분은요, 여기다 1 넣고 저기 2 넣고 1 빼면은 여기 성분은 2가 될 거고요, 그렇지? 자, A의 1은 I에다가 2 넣고 J에다가 1 넣고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4가 될 거고, A의 2는 어떻게? 2, 1을 넣었으니까 4 플러스 2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성분을 적어줘라 라는 것이 이제 행렬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118번. 자, 유형 2번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행렬의 상등에 대한 내용인데, 자, 둘 다 이렇게 적혀있는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랑 B가 같은 행렬일 때 X, Y, A, B를 찾아라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다? A랑 B가 서로 같은 행렬이면 성분이 같아야 돼. 뭐가? X제곱이 뭐랑 같을 거고요? A랑 같을 거고, 4가 X 마이너스 Y랑 같을 거고, 그 다음에 XY가 뭐랑 같을 거고, 2랑 같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Y제곱이 뭐랑 같겠다? B랑 같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제 대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지수가 X, Y, A, B 해서 4개가 나오잖아, 맞죠? 그러니까 조건이 몇 개가 달려있어? 4개가 달려있죠. 그 말은 무슨 말? 이 4개의 조건을 가지고 A, B, X, Y를 모두 찾아낼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연립방정 통계. 근데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맞지? 자, 그러면 A 플러스 B를 한번 해봅시다. 자, A가 뭐예요? X제곱이고요, 맞죠? B가 뭐예요? Y제곱이잖아. 요걸 찾아라라는 문제네? 그치? 근데 요거 찾기 위해서 여기 주어진 조건이 X-Y랑 XY가 각각 4랑 2라는 걸 알려줬네, 그쵸?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X-Y랑 XY를 사용하면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죠, 어떻게? X-Y를 제곱해서 플러스가 아닌 이유는 여기서 X-Y를 알려줬으니까 마이너스인 거야. 그럼 이거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붙을 때니까 여기다가 뭐를? 플러스 2XY를 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곱셈 전용 공식이 됐죠. 그러면 이제 X-Y가 4니까 4의 제곱 더하기 2XY에서 4 해서 답은 20.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이죠. 오케이. 딱 보니까 그렇죠. 봐봐. 행렬 단독으로 내면 너무 쉬우니까 뭐를 가져오는 거예요? 곱셈 공식, 뭐 인수분해 공식, 뭐 앞에 복소수 말고 똥만 떼면 다 가져올 거예요. 수학이 제일 거지 같은 경우는 딱 그거잖아. 중학교 때까지 별 차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뭐가 문제냐면 여태껏 쌓아왔던 지식이 너네가 잘 이해를 못할 만큼이긴 하겠지만 나름 축적된 지식이 많아요. 그러면 그 축적된 지식들을 끄집어 올려서 문제를 풀게 시키는 것들이 많죠. 왜냐하면 여기 행렬 같은 경우는 고1 수학, 공통수학 1의 맨 마지막이니까 가져올 것들은 고1 것까지 추가했으니까 제법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추가시킬 수 있는 게. 물론 고2, 고3 걸 여기서 가져와서 풀 수는 없으니까. 맞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고2 가고 고3 갔을 때 거기서 나오는 뭐 대수라든지 미적분의 확률과 통계라는 것들은 다 공통수학 1, 2에서 나온 내용들도 다 끌고 올라갈 거라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수학이 거지 같다는 거죠. 이게 파편들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맞죠? 모든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수학을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다 기억을 할 리가 없잖아요. 맞죠? 근데 공통수학 1, 뭐 2를 하다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걸 오지게 많이 쓰게 시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중2 걸 다시 봐야 돼요? 아니,
중2 걸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들을 풀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서 이거를 찾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거 찾으려면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해보나, 1학기 때 공통수학 5원 앞에서 곱셈 공식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생들 맨날 하는 말 있잖아. 직업도로 하는 말, 뭐 공부 잘하려면, 수학 잘하려면 문제 많이 푸세요. 이거 답이 그밖에 없다고 맞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푸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기계처럼 문제만 푼다? 풀어서 맞춘다? 그런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문제를 풀면서 못 푸는 문제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요. 이런 거, 뭐 이런 게 나왔다. 그럼 이거 풀려면 이거 두 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곱셈공식을 써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냥 무턱대고 문제만 풀잖아? 그럼 모르는 건 평생 모르고 아는 건 다음날 또 맞춰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어차피 모르는 걸 알아야지 점수를 올리는데 아는 거는 또 맞출 거니까 그런 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내가 모르는 게 많이 생기는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따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너네가 생각하는 난이도보다는 한 책으로 이상의 책은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 내가 뭐 셀을 풀 줄 알겠다, 셀은 풀었다, 셀 좀 풀 줄 안다. 그러면은 셀이랑 비슷한 난이도의 책을 굳이 혼자서 공부할 거지 얘들아? 따로? 이거 말고 혼자서 문제 풀어봐야 돼. 뭐 추천하는 책들은 뭐 어려운 책들은 너무 어려운 책들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센 정도는 한번 따로 책을 한번 사가지고 풀어보는 게 나쁘진 않아요. 문제는 무조건 많이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쓸 책도 문제는 많겠지만은 그걸로 솔직히 부족해요. 내가 정한 기준이 뭐냐면 시험 칠 때 한 단원당 2,000문제를 풀어야지 시험 공부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2,000문제가 뭐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뭐 책 이따만한 거 한 거 하면 2,000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한 단원당 그 정도 풀려면은 책을 여러 개 가져와서 풀어봐야 돼요. 자, 일단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덧셈 뺄셈에 대한 실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유형 3번의 1922번 보면은 A라는 행렬이 성분이 2, 1, -1, 4가 되고 B가 1, 0, -1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2의 x b는 a-x랑 같다 했을 때 2차 정사각행렬 x의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행렬은 x니까 x가 2차 정사각행렬이라면 맞죠? 그러면 여기 성분이 하나, 둘, 셋, 4개가 존재하는 이 4개의 값을 모두 찾아야지 답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 행렬은 그냥 그러면 x를 우리가 여기는 뭐 a, b, c, d라고 적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행렬 x가 a, b, c, d 빼기 1, 0, -1이니까 빼가지고 a -1에 b에 c 플러스 2에 d -1에 곱하기 2 해가지고 요 일치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야. 맞죠? 우리는 이걸 대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학의 격언이잖아. 대입은 항상 언제 하는 거다? 정리하고 맨 마지막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수학은 맨 먼저 하면 문제가 꼬이니까. 무슨 뜻이야?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이렇게 해서 넘기면 3x를 a 플러스 2b. 그럼 우리가 찾는 x라는 행렬은 3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2b 이렇게 행렬을 한 방에 계산하자 이 말인 거죠. 대입을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러면 3분의 1 실수래요. 자, a라는 게 2, 1, -1, 4를 성분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더하기 2b. 자, 2b 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배니까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했으니까 2b의 성분이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행렬 a 더하기 2b를 하면은 성분이 어떻게 나와요? 더해서 4에 1에 -5에 6 맞죠? 여기다가 뭐를 3분의 1배를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x라는 행렬을 계산하는데 3분의 4, 3분의 1, -3분의 5, 2 이렇게가 x라는 행렬의 성분이 되겠네요. 그쵸? 되겠습니까? 그래서 행렬의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요거를 더하면 되겠다 하는 거. 그쵸? 근데 이것도 봐봐. 센스껏 더하면요. 이거 3분의 1배를 굳이 해가지고 더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요걸 더하나 요걸 다 더해서 3분의 1을 곱하나 결과는 같을 거 아니야. 맞죠? 맞지? 센스가 있으면 곱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다 더하면 이렇게 6이네. 3분의 1 곱해서 답은 2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걸 가지고 뭘 찾아라 했냐면 A-B라는 행렬의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다?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행렬 A랑 B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2A-B랑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행렬을 계산하기 위해서 연립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연립 방정식 플러스 풀면 돼. 그럼 예를 들어 여기다 2로 곱했다 치자. 그럼 2A-6B겠죠? 자, 2로 곱했으니까 성분이 6, 8, 마이너스 2, 2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뭐 하면 빼면 2A-2 사가지고 마이너스 B 빼기 마이너스 6B니까 5B는 자, 성분이 어떻게 나와요? 빼니까 5, 3 빼기 8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8 빼기 28 하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래서 행렬 B는 성분이 5로 나누면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행렬 B가 나오고요.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A는요. 자, 그러면 뭐 2A-B를 했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2A는 그러면 어떻게? 11, 3, 마이너스 2, 8이라는 성분의 행렬에서 어떻게 B를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됐지? 그럼 이 2A인데 B가 뭐예요?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4. 좀 지겹다. 그냥 더해서 바로 2로 나눌게요. 그 정도 되죠, 얘들아? 자, 더해서 12, 2로 나눴으니까 성분은 6이고요. 그치? 3이랑 마이너스 1 더하면 2죠? 2로 나눴으니까 1, 2A를 더했으니까 2개 더해서 0, 마이너스 1이니까 1로 나눠서 마이너스 1 8이랑 마이너스 4 더하면 4니까 2로 나눠서 2 이게 A,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에서 B를 빼라 했으니까 자, 성분 빼면 5, 1 빼기 마이너스 1하면 2 마이너스 1 빼기 0, 2 빼기 마이너스 4에서 6 이렇게 행렬의 성분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예요. 자, 행렬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XA 플러스 YB를 했더니 C가 된답니다. 뭐 별건 아니죠. 그냥 XA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X를 곱했으니까 실수배한 거죠. 성분이 2X, 1X, 0X, 1X가 되는 거고요. 맞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B에다가도 Y를 곱했으니까 3Y, 4Y, 2Y, 마이너스 1Y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해가 나와야 되니까 대충 몇 개 찍어보면 2X 플러스 3Y가 얼마? 3분 마이너스 1이다. 딱 봐도 만만한 여기 있죠. 뭐 0 더하기 2Y가 얼마야? 2가 되겠죠. 맞지? 그래서 Y가 1 될 거고 Y가 1이면은 X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자, 넘어가 봅시다. 이런 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이제 조금 귀찮은 게 하나 등장을 합니다. 앞에는 솔직히 말하면 행렬에 다른 거 안 풀고 없고 그냥 행렬만 순수 그 자체로 문제를 풀면 너무 쉬운 거란 말이에요. 간단한 문제들이고 맞죠? 자, 그런데 얘는 조금 달라요. 행렬끼리의 자, 곱셈을 할 겁니다. 자, 행렬끼리 곱셈을 할 건데 자, 행렬끼리의 곱셈은 조금 특수한 경우가 생겨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벡터라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설명할 방법은 없기는 한데요. 벡터라는 게 뭐냐면 방향과 크기를 동시에 가진 힘이 되거든요. 그 스칼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속력은 뭐야? 내가 얼마만큼 뛰어갈 수 있는 속력 1m에 뭐 얼마를 간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근데 속도랑 속력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갈 때의 속도를 양의 속도라고 하면 반대로 올 때의 속도는 음의 속도가 되거든요. 방향이 반대라서 속도는 부호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속도의 크기를 말하는 게 속력이에요. 그래서 뭐 속도와 속력을 쉽게 말해서 이제 스칼라, 벡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돼요. 그럼 곱셈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그냥 곱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곱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거랑 이걸 곱하기를 하라 했어요. 그러면은 왠지 그냥 같이 곱해서 2 마이너스 1 3, 3은 9 4 이렇게 적고 싶죠?
이렇게 적고 싶지? 이렇게 적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겠죠. 맞지? 왜냐면 행렬은 말 그대로 성분이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이런 식으로 단순히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곱하는 게 아니라 행과 열을 곱해야 돼. 행렬을 곱하니까. 그러면 곱셈을 할 수 있는 행렬이 무조건적으로 다 되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행렬을 곱할 수 있는 행렬. 뭐냐면 어떤 행렬이 자, A라는 행렬이랑 B라는 행렬을 곱했을 때 행렬에 C가 나온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무조건 A, B라는 행렬 다 곱할 수 있냐?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곱하냐면 예를 들어 자, A라는 행렬이 M 곱하기 N 행렬이에요. 행의 개수가 M, 열의 개수가 N개예요. 그랬을 때 B라는 행렬이 어떻게 나오냐면 N 곱하기 L 행렬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애는 어떻게? 열의 개수,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두 개가 같은 경우만 곱하기가 가능하고요. 오케이? 그 계산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N 곱하기 L 행렬로 등장을 할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예를 들어 봐봐. 2, 1, 3, 마이너스 0, 1 곱하기 1, 3, 2, 2. 자, 이 행렬끼리 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행렬 곱하기가 될까 안 될까? 자, 이거 행렬 몇 개죠? 행 몇 개? 2개. 열이 몇 개? 3개요. 이거는요. 행이 2개, 열이 2개죠. 이거 곱하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럼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행렬이 어떻게 돼? 몇 곱하기 몇 행렬이지? 3 곱하기 2행렬이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3개, 여기 3개 같으니까 행렬이 돼요. 그러면 계산 결과는 행렬이 몇 곱하기 몇으로 나온다? 2 곱하기 2행렬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분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결과가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래서 행렬에서 곱셈은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행렬의 곱셈이잖아? 그럼 말장난 같은데 행렬의 곱셈이니까 행과 열을 곱할 거예요. 자, 봐봐. 여기 성분이 지금 뭐죠? A의 1, 1. 여기가 A의 1, 2. 여기가 A의 2, 1. 여기에 A의 2, 2죠. 그러면 여기 오는 성분은요. 앞에 행렬의 1행과 뒤에 행렬의 1렬을 곱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앞에 있는 행렬의 1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2열을 곱할 거고요. 여기 오는 성분은 앞에 오는 행렬의 2행과 뒤에 오는 행렬의 1렬을 곱해서 성분을 적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오는 게 자, 1, 1이죠? 그러면 앞에 행렬의 1행 어디예요? 요거죠. 1행. 맞지? 그리고 뒤에 행렬의 1열이 어디예요? 요거죠. 요거를 곱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곱하면 어떻게 곱하냐면 하나씩 곱할 거야. 순서대로. 요렇게 곱하면 얼마? 2랑 0을 곱하면 얼마? 0. 그 다음에 1이랑 1 곱하면 1. 그 다음에 3이랑 2 곱하면 요걸 더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 성분이 뭐가 들어간다? 7이 들어갈 거예요.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여기 A의 1, 2는 어떻게? 앞에 1행과 뒤에 뭐를? 2열을 곱할 거예요.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렇게 곱하면 6. 요렇게 곱하면 3. 요렇게 곱하면 6이죠. 이걸 더해요. 그러면은 다 더해서 여기가 얼마? 15. 이렇게 적힙니다. 그러면 여기 A의 1은 앞에 2행과 뒤에 1렬을 곱할 거란 말이야. 그럼 앞에 2행이면 어디예요? 여기죠. 이거랑 뒤에 1렬, 요거를 곱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0 곱해서 0, 0이랑 1 곱해서 0, 1이랑 2 곱해서 2, 다 더하면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의 초추는 어디? 여기에 2행과 2열을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1과 3 곱해서 마 3, 0이랑 3 곱해서 0, 1이랑 2 곱해서 2, 다 더하면 마이너스. 이렇게가 이제 행렬의 곱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겠어? 됐죠? 자,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랑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곱하기가 되고, 그 곱했을 때 결과는 앞에 행렬의 행과 뒤에 있는 열의 개수의 곱으로 이루어진다. 말이 되게 복잡하죠, 맞지? 말로 쓰면 이렇게 복잡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막
복잡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식이냐면 자, 예를 들어 자,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하는 순간 여러분 뭐부터 해야 돼? 파블로프의 개처럼 막 침 질질 흘린 개처럼 바로 나와야 될 게 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5 알파 베타는 a분의 c에서 마이너스 이걸 쓰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렇죠.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하자는 순간 요거를 쓰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이걸 사용하든 안 하든 무조건 사용하니까 이제 알파 베타를 했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마이너스 알파 0 베타 알파 2 곱하기 2 행렬에 베타의 0에 알파의 마이너스 베타. 자, 이거 행렬의 곱의 성분의 합을 구하랬어요. 자, 무슨 뜻이다? 자, 이 행렬이 뭐예요? 2 곱하기 2 행렬이고요. 이것도 어떻게? 2 곱하기 2 행렬이죠. 그럼 이거 두 개가 어떻게 같네요. 그쵸? 그럼 곱하기가 가능하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 2 곱하기 2 행렬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로 답이 나오겠다. 이 말이죠. 됐지? 자, 그러면 여기 1의 1열의 성분은 어떻게? 여기 1행과 여기 1열을 곱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앞에서부터 마이너스 알파랑 베타 곱하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 개수랑 여기 개수가 같아지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을 때만.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랑 베타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0이랑 알파 곱하면 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적힐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요 1행 2열이니까 1행과 2열을 곱할 거예요. 자, 마이너스 알파랑 0 곱해 순서대로 곱해 0이고요. 0이랑 마이너스 베타 곱하면 0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2행 1열이니까 얘랑 얘 곱할 거예요. 이거 곱하면 베타랑 베타 곱하고 알파랑 알파 곱하기 여기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올 거고요. 그렇지. 2행 2열이니까 이거랑 이거 곱할 거예요. 자, 베타랑 0 곱해서 날려주고 알파랑 베타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답이 되겠네.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성분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들을 다 더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다 보면은 제일 기사적이 맞아야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에요. 여기다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2, 0 그럼 여기도 2겠네. 그러면은 알파 더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 제곱해서 뭘 하겠다?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를 하겠다. 맞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그거죠. 맞지? 그럼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고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 5의 제곱 플러스 4에서 29네. 그래서 답이 33이다.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 수학에서 대입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맨 마지막에 하라고요. 대입해놓고 계산하지 말고요. 모두 성분의 합을 구하라 했잖아. 그러면 이것들을 다 더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다 더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맞죠? 그럼 더한 걸 변형을 해야죠. 이거 제곱하면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바꾸면 여기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있으니까 이렇게 한 방에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맞지? 써놓고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되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볼 때는 뭔 헛소리 이런 거 해도 되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은 내가 맨날 하는 말 중에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수학 시험, 중학교랑 차원이 다르다 했어요. 고등학교 시험을 딱 쳐가지고 100점을 맞을 능력이 된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좀 똑똑하다라고 하면 문제점 하나 생긴다고. 뭐가? 시간이 모자라요. 학교 시험을 칠 때는. 다 풀 줄 알면요. 그만큼 문제들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계산 방법은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든 배우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겠지? 무조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최대한 그렇다고 다 풀 수 있는데 틀리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내가 수업하면서 그런 노하우들 같은 건 다 알려주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직접 체득을 못하면 그걸 알려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으니까. 자, 요걸 계산을 하라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행렬 A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에서 A가 2차 정사각행렬이라는 말은 했어요. 2 곱하기 5의 행렬이고 이거 2 곱하기 1의 행렬들이죠. 자, 계산해서 결과가 저렇게 나온대요. 근데 A, B, C, D가 뭔지는 모르고 행렬 A의 성분이 뭔지도 모르는데 요걸 가지고 이걸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행렬의 덧셈, 맞죠? 뺄셈은 뭐가 성립을 한다 했어요? 행렬의 덧셈, 뺄셈은 당연히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무슨 말 하고 싶을까 내가? 자, 봐봐. A의 AB 행렬 더하기 A의 CD 행렬을 하면 뭐가 가능해요? 분배법칙이 가능하니까 뭐를 할 수 있다? A 곱하기 요거 행렬 더하기 요거 행렬 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C, B 플러스 D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 자, 그럼 봐봐. 자, 여기 보니까 왠지 뭐 하고 싶어요? AB에다가는 3을 곱하고, 맞죠? 그 다음에 CD에다가는 뭐를? 2를 곱해서 더하고 싶지, 맞죠? 그런 생각 들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갈까? A에 3A 더하기 A에 3A 3B 더하기 A에 2C 2D를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적힐 거 아니야. 오케이,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얘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3배를 했으니까 얘가 뭐가 나오겠다? 3, 9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했어요? 2배를 했으니까 이 행렬은 8,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맞지? 그럼 이거 더해주면 얼마? 11에 5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 볼게요. 행렬의 거듭제곱. 자, 근데 행렬의 거듭제곱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거듭제곱이니까 상관은 없긴 한데, 자, 행렬도 거듭제곱, A의 제곱, 행렬의 곱셈이 있으니까 A의 제곱이란 말은 무슨 말? 행렬을 어떻게? n번을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행렬은 조금 특수하잖아. 맞죠? 숫자로 이루어진 모임이니까 행렬의 거듭제곱이 다 될까?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행렬의 거듭제곱이. 왜 그렇겠니? 행렬끼리 뭘 할 거니까? 곱하기를 할 거니까 행렬끼리 곱하기를 하려면 조건이 있죠. 뭐가? 앞 행렬과 뒤 행렬의 가운데 값이 같아야 되잖아. 맞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A라는 행렬이 2, 1, 1, 3, 0 이렇게 됐다 치자. 그러면 이게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3 곱하기 2 행렬이죠. 그러면 A 제곱을 하고 싶다. 그럼 A 곱하기 A를 할 텐데 이게 행렬이 곱하기가 되냐고요? 안 되죠. 맞지? 그러니까 행렬의 곱하기는 일반적인 행렬로 거듭제곱을 못해요. 뭐만 가능할까? 어떤 식으로 됐을 때? 봐봐. A라는 행렬이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쳐. 그러면 A 곱하기 A를 하려면 n 곱하기 n 행렬 곱하기 n 곱하기 n 행렬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행렬의 곱하기가 되려면 뭐가 해야 돼요? 요거 두 개가 어떻게? 같아야 되죠. 맞지? 그러면 n과 n이 같으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럼 행렬 A가 무슨 말이에요? 행과 열의 같은 정사각행렬만 가능하다 이 말인 거지. 되겠니? 그래서 행렬의 거듭제곱이 가능한 것은 정사각행렬에서만 행렬의 거듭제곱이 가능하다는 거죠. 곱하기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푸는 건 대부분 2 곱하기 2의 행렬 2차 정사각행렬로 계산을 시키도록 할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점이 뭐냐면 그냥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곱하기를 시키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 A라는 행렬이 A랑 2 마이너스 3 B 이렇게 돼 있고, 자, A의 제곱이 E라는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단 E는 단위 행렬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처음 나온 내용이에요. 행렬 E가 뭐냐면 단위 행렬이라고 불리는데, 단위 행렬은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사각행렬인데 A의 IJ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I랑 J가 같으면 1, I랑 J가 다르면 0이다. 이렇게 약속한 게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정사각형렬이니까 이 곱하기 2행렬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성분이 A에 11, A에 12, A에 21, A에 12, 아니고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성분이 어떻게 되냐면 I랑 J가 같은 경우에 뭘 써라고? 같은 경우에 뭘 써라? 1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 1. 이것도? 근데 얘 다르고 1, 2, 2는 다르죠. 여기 뭘 써라? 0을 써라. 즉 요거를 단위행렬 2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 정사각형렬에서는. 그럼 3차 정사각형렬에서 단위행렬 2는 뭐라고 쓸까? 3 곱하기 3이니까 1, 1, 1, 0, 0, 0, 0, 0.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떻게? 오른쪽 위에서 밑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1 적혀있고 나머지 싹 다 0 적혀있는 단위 행렬들을 우리가 행렬들을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겠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얘들아? 됐죠? 자, 그러면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단위 행렬이 뭔지 이해를 했으니까 A를 제곱하면 무슨 말이에요? A에 2 3에 B 행렬 A 곱하기 A A에 2 3 B 이걸 곱하면 2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된다? 1, 0, 0, 1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곱하기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정보는 1행 1열 곱해야 돼요. 그쵸? 앞에 거 A랑 A 곱하고 2랑 마이너스 3 곱해서 마이너스 6. 그쵸? 자, 여기 정보는요. 1행 2열 곱하겠죠? 이거 A랑 2 곱하고 2랑 1 곱해서 2B.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행 1열이니까 여기랑 여기 곱할 거예요. 곱하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 그리고 여기는 2행 2열이니까 2행 2열 곱하겠죠.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나온다? 1, 0, 0, 1이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야? A제곱이 7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B제곱도 얼마? 7이겠죠. 자, 그런데 A 플러스 B가 2A 플러스 2B니까 A 플러스 B가 얼마가 나오겠다? 0이 나오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3으로 나오면 A 플러스 B가 0이다라는 말 성립하죠. 맞지? 자, 이래 놓고 나서 뭘 찾아라? A, B의 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죠. 맞지? 자, 그럼 이거는 뭐 곱셈 공식 안 써도 되죠? A가 얼마예요? 풀마 루트 7이야. 그럼 B도 뭐예요? 풀마 루트 7인데 A 더하기 B가 0이란 말은 A랑 B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숫자야. 맞죠? 그러니까 A가 만약에 루트 7이면요 B가 마이너스 루트 7일 거고요. A가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7이면 B가 플러스 루트 7이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어쨌든 A, B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7로 답이 나오겠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자, 이 문제를 풀 때 요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진 않거든요. 책에 나오진 않고, 자, 기억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봅시다. 교육과정이 지금 안 나와서요. 학교에서도 이걸 안 다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뭐냐면 A가 2차 정사각형렬일 때 유명한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는 아니고 켈리 해밀턴 정리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켈리 책에 나오진 않은 교육과정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책이 나오진 않을 텐데 요거를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한 내용이 있어요. 자, 뭐냐면 2차 정사각형렬일 때 이 2차 정사각형렬은 반드시 얘가 성립을 해요. A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D 곱하기 A 행렬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에 당연히 1을 곱하면 0이 된다라고 하는 게 성립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켈리 해밀턴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쓸 줄 알면 문제가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교육과정에도 없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이유가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써먹어 봐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페이지 163쪽 있잖아. 163쪽에 이제 유형업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유형들이 계산도 복잡하고. 왜 어렵냐면 이게 없어서 어려우신 거예요. 켈리 해밀턴 정리가 없어서.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켈리 해밀턴 정리를 쓸 수 있으면 유형 11번, 12번 이런 게 되게 쉬워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자 봐봐, 이런 것도 다 뭐가 돼요? 지금 우리가 a제곱에 a 곱하기 a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 맞죠? 그런데 요걸 가지고 켈리 해밀턴 정리를 써보면은, 자 요걸로 켈리 해밀턴 정리 쓰면 어떻게 돼요? a의 제곱에, 맞죠? 빼기 a 플러스 d, 여기서 a 플러스 d 하면 뭐가 돼요? a 플러스 b에 a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리고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맞죠? 그러면 ad 하면 어떻게? ad 하면 여기서는 ab,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bc 하면은 플러스 6, 그쵸? 오케이? 자, 얘가 2 붙으면은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제? 요 켈리 해밀턴 정리. 다음 뭐가 나올 거예요? 0이 항상 성립을 해요. 자, 무슨 말인지 되겠어? 됐지?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a는요, 얘가 성립한대요. 무슨 말? a 제곱 마이너스 2가 0이 되겠다라는 게 성립을 해요. 오케이? 됐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 a 플러스 b가 뭐가 나올 거고요? 없네, a가? 뭐가 나온다? 0이 나올 거고요.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쵸? 그럼 ab가 얼마겠다? 마이너스 7이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식 실컷 써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갖고 정리했던 값이 켈리 해밀턴을 통하면 한 방에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쓸 수 있겠어요, 켈리 해밀턴 정리? 외우면 돼요. 이거 외우면 돼. 오, 이런 거 감탄사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저런 방법이 이러면서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실망했다. 이해는 하겠어요? 그냥 이 식에다가 숫자만 대입하면 돼. 자, 그러니까 봐봐.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켈리 해밀턴 정리를 뭐 쓰든 안 쓰든 그건 상관없는, 안 써도 돼요. 방금 해봤자 안 써도 풀 수 있죠. 풀 수 있겠죠. 맞지? 근데 쓰면 편하잖아. 그런 거 적극 써먹어야지. 자, 일단은 그 뒤에 내용이 뭐냐면, 그럼 우리 행렬에 곱셈을 하는데 곱셈이 아무렇게나 돼, 안 돼? 안 되죠. 반드시 행과 열의 개수가 어떻게? 같아야 돼요.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 행렬 a 곱하기 b가 행렬 b 곱하기 a, 즉 행렬의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할까 안 할까? 이게 성립을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봐봐. 얘가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치자. 그러면 b가 뭐가 돼야 돼요? n 곱하기 n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봐봐. b는 뭐라고? n 곱하기 n인데 a가 n 곱하기 n이면 이 행렬이 이게 같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죠? 맞지? 행렬이 곱하기가 교환 법칙 성립을 안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되겠죠?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 그러면? 언제? 언제 돼요? L과 M이 같으면. 맞죠? L과 M이 같으면요. 이해되겠어? 맞죠? L과 M이 같다. 그러면은 L과 M이 같을 때가 어떤 경우겠어요? 봐봐. 이렇게 돼 있다, 참. 맞지? 그러면은 이게 행과 열의 개수가 서로 어떻게? 반대될 때. 맞아요? 그건 뭐 그냥 사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렬의 곱셈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는다라는 거. 오케이? 자, 곱셈의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으니까, 자,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자, 행렬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알죠? 곱셈 공식에 배웠으니까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게 성립을 안 해요. 왜 그럴까? a 플러스 b의 제곱이면 행렬 a 플러스 b랑 행렬 a 플러스 b를 곱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봐봐. 이렇게 곱하면 뭐 나와요? a 제곱이죠. 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요?
AB예요. 그쵸? 이렇게 곱합니다. BA예요. 이렇게 곱하면 B제곱이잖아. 그쵸? 그런데 AB랑 BA가 같은 행렬이 아니니까 더하기 2AB로 적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행렬에서 곱셈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온다. A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온다. 요걸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얘를 써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AB랑 BA가 엄연히 다르니까. 되겠죠? 그게 이제 행렬의 곱셈 법칙에서 조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가 성립을 한다 라고 나왔어. 그건 뭘 뜻하는 걸까 그러면? 이 A 플러스 B라는 행렬을 제곱했더니 얘가 되었대요. 그 말은 무슨 말? 이거 두 개가 어떻게? 같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맞지? 자, 다시 행렬에서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 안 해요. 일반적으로. 맞죠? 왜?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하니까. 이해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곱셈 공식이 성립을 한다라고 문제에서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일까 그 말은? 교환 법칙이 성립했다라는 말이에요. AB랑 BA가 같은 경우도 있겠죠. 아까 봤잖아. 같을 수도 있잖아. 맞죠? 이일 때만 곱셈 공식 성립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144번 같이 A라는 행렬이 1112고 B라는 행렬이 12xy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A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었다면 어이씨가 성립 안 하는데 성립한다고 돼 있잖아. 무슨 뜻이라고? AB랑 BA가 어떻다?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 1, 1, 2 A 곱하기 B 1, 2 XY를 계산해서 나온 게 B 1, 2 XY 곱하기 A 1, 1, 1, 2를 한 거랑 같아야지 된다라는 조건을 문제에서 달아준 거죠.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 행렬은 자 1행 1열 1, 1 더하기 1 곱하기 X 계산 내가 좀 빨리 할게요. 1행 2열 하면은 1 곱하기 2 1 곱하기 Y 2행 1열 하면 1, 1 하고 2랑 X 곱하고 2행 2열이면 1 곱하기 2 1 곱하기 Y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게 뭐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1, 이렇게 하면 2니까 3, 이렇게 하면 1, 4에서 5, 이렇게 하면 X 플러스 Y, 이렇게 하면 X 플러스 2. 여러분들 많이 하다 보면 참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에서 찾아봐. 그 말인 거죠. 그럼 바로 X는 2, Y는 3 나오죠, 맞지? 자, 그 다음 유형 볼게요. 자, 단위 행렬에 대해서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뭘 파악을 해야 되냐면, 자, 이가 무슨 행렬이라고 했죠, 얘들아?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를 한다 했어요. 맞죠? 대각선을 1 적혀있고 나머지 0 적혀있는 것들. 자, 그럼 단위 행렬을 왜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냐면, 조금 유식하게 말을 하자라고 하면은, 행렬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불러요. 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숫자로 치면 1과 같은 개념이에요. 곱셈에서. 무슨 말일까? 행렬 A에다가 1을 곱하면 뭐가 나올 것 같다? A가 나오겠다. 이게 단위 행렬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단위 행렬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A가 이렇게 있어. 여기다가 1을 곱해볼게요. E가 뭐라고? 1, 1, 0, 0이에요. 그쵸? 자, 그럼 곱하기 성분이 하나, 둘, 셋, 4개 나올 텐데 해볼게요. 1행 1열 곱하면 1 곱하기 1, 1 곱하기 0 해서 1 적힐 거야. 맞죠? 자, 여기는요. 1 곱하기 0, 1 곱하기 1. 그쵸? 여기 2행 1열 하면 1 곱하기 1, 2 곱하기 0 해서 1. 2행 2열 하면은 1 곱하기 0, 2 곱하기 1도 해서 2.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이거랑 똑같죠, 지금? 그래서 단위 행렬은 곱하기 1과 같은 개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위 행렬은요, 곱하기 1이니까 뭐가 가능하다?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죠. 왜 1 곱하기 A나 A 곱하기 1이랑 같을 테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네? 그 말은 무슨 말? E가 끼어있는 행렬에서는 뭐가 성립한다? 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 E가 끼어있으면 뭐가 성립을 한다? 곱셈 공식이 수분의 공식이 성립을 하겠다 이 말이죠. 무슨 말 하고 싶을까? 요거를 어떻게?
곱셈 공식을 쓸 수가 있죠. 뭐예요? 이거 숫자로 치면 a 플러스 1에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과 같죠?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숫자로 치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건 뭐라고 되겠어? a의 세제곱 플러스 2는 0 이게 성립한다 이 말이죠.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은 a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a를 하면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럼 a 곱하기 a 해보시면 a 곱하기 a부터 해볼게요. 자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0 1 마이너스 1 곱하기 1 곱하기 2 해서 1 0 곱하기 0 곱하기 4 나왔고 0 곱하기 1 2 곱하기 2에서 4 이렇게 됐고요, 맞지? 자 이게 a 곱하기 a예요, 그렇죠? 자 그럼 a 세제곱이니까 여기다 a 한 번 더 곱할 거예요. 자 a 뭐다? 마이너스 1 0 2 a 제곱 곱하기 a 맞죠? 자 해봅시다.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0 해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곱하기 1 2 곱하기 1 해서 3 0 곱하기 사라지고 0 곱하기 0 되고요. 0 곱하기 1 4 곱하기 2에서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뭘 찾아라? 모든 성분의 합. 이거 0이 아닌데 왜 영어로 해야 하는 소리? 성분의 합을 구하라 했죠? a 세제곱 플러스 2를 구하라 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a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2 하면 뭐예요? 2가 뭐야? 1, 0, 0 이게 2죠, 맞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하니까 답이 뭐가 돼요? 0, 3, 0, 9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나는 똑똑합니다. 자, 뭘 하겠다? 여러분 똑똑해요. 뭘 하겠다? 지금 뮤직 비웃었지 지금? 웃지 마. 자, 지금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에요? 난 비정상일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자, 뭘 써보겠다? 뭘 써보겠다? 그 있잖아, 그치? 똑똑한 친구들 나왔잖아, 아까 여기. 이름도 그 색깔 먹었어? 케일리 해밀턴 정리.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뭐라고? 2차 정사각형렬일 때 A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E.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저 A로.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하면은 A 플러스 D A 플러스 D 1 맞죠?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하면 마이너스 2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뭐가 돼야 되겠다? 0이 돼야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됐지? 자, 그러면 캐리어 밑에 성리가 성립하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는 뭐가 되겠니? 2가 되겠죠? 맞아요? 2, 오케이? 자, 얘가 뭐가 된다고요? 2가 되겠죠? 맞지? 자, 그러면 A 플러스 2 곱하기 뭘 해야? 2 더하기 2니까 3, 1을 할 거예요. 그렇죠? 되겠어? 자, 그러면 3 여기다 곱했다 치자. 그럼 A 플러스 2 하면 어떻게 돼요? 2가 뭔데요? 1, 1 들어가니까 뭐가 돼요? 0, 1, 0, 3 이렇게 될 거예요. A 플러스 2가. 맞죠? 거기다가 3 곱하면 뭐예요? 3, 9 되겠죠? 그런데 곱하기 2는 뭐라고요? 1이라고 그대로예요. 이게 답이죠. 0, 3, 0, 9. 와, 개 똑똑했다.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켈리 해밀턴 고맙다고 하나. 켈리 해밀턴 정리를 어떻게 쓰는 건지 이해되겠니? 감점 잡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어서 우리 뭐 수시 문제 풀었잖아, 맞죠? 근데 켈리 해밀턴 정리를 적극적으로 좀 쓰면 문제가 편하게 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려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152번. 자, A가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입니다. 자,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세제곱 이거 어느 세월에 10개를 다 합니까? 말이 되냐고 맞죠? 그러면 이걸 10개를 다 하라 했으니까 당연히 뭘 하라는 거예요? 규칙을 찾아봐라 이 말이죠. 맞지? A가 이렇게 있어. 자, 그럼 A 제곱 한번 해봅시다. A 제곱은 어떻게 써요?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A 곱하기 A를 하겠죠? 맞지? 자, 그러면 곱해봅시다. 이렇게 곱하면 1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3에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될 거고요. 1은 2를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 3 마이너스 1에서 3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가 그래서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에 1에 마이너스 3에 1 되겠죠? 됐지? 그러면 A 세제곱은 뭐예요? 여기다가 A 제곱에다가 어떻게 또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은 더 곱해요. 자,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3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2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0 마이너스 3 더하기 3에서 0 이렇게 하면은 3 더하기 마이너스 1에서 1 오케이 뭐 나왔어? A 세제곱이 뭐가 나왔어? 2가 나왔죠. 맞지? 자 그럼 봐봐. 자 구하라는 게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세제곱이 뭐예요? 2예요. 그럼 A 4제곱은 뭐겠어요 얘들아? A 4제곱은? A겠죠. A 세제곱이 1이니까 맞죠? 그럼 A 5제곱은 또 뭐겠어? A 제곱 플러스 또 A 6제곱은 또 2 맞죠? 그 다음에 7제곱, 8제곱, 9제곱, 10제곱 요거 찾는 문제예요. 그쵸? 이해되겠어요? 됐지?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A가 몇 개 나왔지? 하나, 둘, 셋, 4개 4A 더하기 A 제곱이 하나, 둘, 3개 해서 3A 제곱 더하기 2가 하나, 둘, 3개에서 3, 2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자 그래서 4A 하면 어떻게 돼요? A에다가 4를 곱하니까 4 마이너스 4 12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3A 제곱 A 제곱이 요거였잖아. 그쵸? 여기다 3 곱하면 마이너스 6 3 마이너스 9 3 더하기 3, 2는 어떻게 돼요? 1, 1, 0, 3 곱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더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되겠죠? 자, 역시 요거 헛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똑똑하다니까 뭘 쓸 거예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한번 써봅시다. 자, 써볼게요. 뭐예요? A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D 하면은 A 플러스 D 하면? 2 A 플러스 D 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A니까 플러스 A 맞죠?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AD 마이너스 BC 하면은 얼마야? 1이죠. 자 이게 얼마라고? 0이라고. 오케이. 이게 얼마라고? 3개 끊을씩. 이거 3개 묶으면 뭐예요? E 더하기 A 더하기 A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이게 얼마야? 0이에요. 3개씩 그러면 A 4제곱부터 A 5A 6까지 또 3개 묶어도 얼마? 0이죠. 그러면은 3개씩 묶으면 뭐만 남아요? 그러면 요렇게 3개씩 묶어도 다 사라질 거 아니야. 답은 A겠네요. 그쵸? 3개씩 끊어서 답은 0이잖아.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굉장히 스마트하죠. 지금 켈리 형태 정리를 쓰니까 계산을 눌러갖고 영세어를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계산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켈리 형태 정리 계속 강조하는 이유 알겠죠? 거듭 제곱에 대해서 행렬 곱셈에 대해서는요. 얘가 무조건 100% 문제가 쉬워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 여러분한테 교육과정이 없는 거지만 알려주고 있는 걸 쓰라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처음부터 다 새로 나갈게요.